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신라 두 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신라의 역사를 마칠게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여기 칠판에 보시다시피 건국에서부터 버풍왕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노트에도 버풍왕까지 노트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라는 여러분 처음에는 건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비교적 발전이 늦었어요. 발전이 늦은 이유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과 경계를 맞대면서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신라는 여러분 한반도 동남쪽에 좀 치우쳐 있고 고립돼 있었어요.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발전이 좀 늦었다. 그런데 6세기가 되면서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로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하고 신라라는 국호도 만들고, 그때가 지증왕 때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버풍왕 때는 거의 고구려와 백제 비슷한 모습으로 완벽한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왕권이 세졌어요. 왕권이 세지면서 진흥왕 때는 이제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진흥왕 때 이렇게 색깔 있는 펜으로 씁니다. 전성기였다. 신라의 전성기였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전성기라는 건 영토가 가장 컸을 때가 전성기예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배웠죠?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때 영토가 넓었으니까 그때 전성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진흥왕이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진흥왕이 어떻게 이렇게 큰 업적을 만들 수 있었나? 여러분 지금부터 할게요. 버풍왕 때 왕권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진흥왕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영토 확장을 하려면 싸움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죠.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냐? 자, 첫 번째 쓸게요. 1번 화랑도를 개편해요. 자, 여러분 화랑도라는 건 귀족의 자제들을 모아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엄친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싸움 잘하지, 공부 잘하지, 귀족의 아들이지, 심지어 여러분 얼굴도 잘생겼대. 엄친아죠. 이런 엄친아들을 모아서 여러분 훈련을 시킵니다. 군사 훈련도 시켜요. 싸움도 옛날에는 영토 확장하려면 싸움 잘해야 되니까. 두 번째 공부도 해요. 모여서 공부도 해. 그래서 여러분 산속에서 수련을 하기도 하고 싸움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이런 화랑도로 여러분 자 화살표 치고 쓰세요. 인재 양성을 해요.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거든요. 그때도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화랑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토 확장을 하겠죠. 영토 확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신라는 여러분 어디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냐면 자, 지금 현재 한반도 동남쪽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가 신라예요. 여기가 신라. 그럼 만약에 이쪽 땅을 먹을 수 있다면, 이 서쪽 땅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중국과도 교류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쓸게요.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백제 부분에 여러분 성왕 한번 보세요. 성왕. 성왕이랑 진흥왕이랑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여러분 어디 땅을 갖게 되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돼요. 한강 유역. 자, 화살표 치고 이때 여러분 이게 성공합니다. 고구려한테서 한강을 빼앗아 오는 게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백제와 신라가 어떻게 둘이 나누냐면 자, 너는 한강을 반절로 잘라서 너는 위쪽을 가져. 신라 너는 위쪽을 가져. 백제 너는 아래쪽을 가져.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면 한강이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흐르면 자, 너는 신라가 위에 가져. 백제가 밑에 가질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신라가 어떻게 하냐면 진흥왕이 이 약속을 깨버려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그럼 백제와 동맹을 깼어. 자, 공격합니다. 백제를 공격해서 이 지역 전체를 차지해요. 자, 그러면 화살표 치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한다. 백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흥왕은 어때? 나쁜 놈이지. 왜? 배신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신라 입장에서는 영토 확장한, 국익을 위해서 영토를 확장한 그런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자, 지금의 서울 그 주변인 한강 유역을 마지막으로 6세기에는 신라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라는 이때 최대 영토를 넓힌 전성기를 맞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 더 쓸게요. 자, 진흥왕은 여러분 이 밑에 쓸게요. 대가야도 정복해요. 대가야도 정복을 해.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었던 그 가야라는 나라는 이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버풍왕 때 여러분 선생님이 필기해 줬을 거예요. 금강가야가 정복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야가 남아 있었는데 그 가야는 뭐라고 했냐면 대가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대가야마저 정복되면서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죠. 진흥왕이 신라가 원래 되게 이렇게 쬐끄만 했는데 영토를 되게 넓혔어. 대단하잖아, 내가 생각해도. 그리고 이게 내 땅이야, 이 신라가 내 땅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뭐를 세우냐면 비석을 세워요. 그러면 그 비석이 뭔지 선생님이 써줄게요. 자, 여기 이거 여러분 필기하시고, 자, 필기하시고 여기 위에 하나만 지울게요. 자, 위에 하나만 지우고, 자, 여러분 계속 밑에다 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를 세우냐면 아까 말했죠. 한강 전체를 차지했다. 내가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전체를 차지했다. 그러면 나 여기다 비석 세울란다. 자, 그래서 뭐를 세우냐면 단양이라는 지역에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단양적성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양적성비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한강을 차지하고 비석을 세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영토를 넓혔잖아. 그래서 영토 넓힌 데마다 하나씩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총 몇 개를 세우냐면 쓸게요. 4개를 세워요. 4개. 자, 4개를 내가 지켜보고 둘러보고 하면서 비석을 세웠다. 여러분 순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왕이 여기를 둘러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수비를 4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에는 진흥왕 순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4개의 순수비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요. 각각의 비석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석의 각각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진흥왕이 비석을 세웠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흥왕은 이거 말고도 업적이 더 있어요. 황룡사를 지었다 이런 업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영토를 많이 확장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로써 이렇게 신라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라의 역사는 조금 반전이죠. 왜 반전이냐면 처음에는 백제 고구려보다 한참 뒤처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리고 이 전성기를 맞은 이 힘으로 나중에는 삼국통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삼국통일은 신라가 합니다. 그 삼국통일의 과정은 앞으로도 이제 진행되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오늘은 어디까지만 알면 되냐면 신라는 6세기 때 전성기를 맞았구나. 그 전성기의 왕이 누구다? 진흥왕이다. 그리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이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 충분합니다. 자, 신라 역사 마치고 그 다음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2학년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거의 마무리했어요.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이 세 국가는 다른 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가야나 부여도 분명히 옛날엔 하나의 국가였는데 이 두 국가는 사라지죠. 고구려 남고 백제 남고 신라 남아요. 그러면 얘네의 차이는 뭐냐? 자,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써 있어요. 가야와 부여는 연맹국가였어요. 연맹국가.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배운 3국은 뭐였냐면 중앙집권국가였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 펴냐면 65페이지 펴세요. 65페이지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야부터 볼게요. 여러분 가야는 6개의 나라가 연맹을 맺었어요. 6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각각 지역에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더 크고 좀 더 강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여러분 맨 처음에 강한 그 지역의 이름은 뭐였냐면, 자, 쓸게요. 1번은 금관가야였어요. 금관가야. 그리고 처음에는 얘가 주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관가야의 왕이 다른 지역 왕한테 내 밑에 무릎 꿇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연맹이라는 건 악수하고 손 잡았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동등한 위치,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관가야가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얘네가 반대하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 신라 쳐들어갈까? 뭐 이렇게 해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금관가야가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금관가야가 언제 여러분 쇠퇴하기 시작을 하냐면, 자,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볼게요. 신라 노트 봐도 돼요. 신라? 아니면 고구려 노트 봐도 돼요. 거기에 보면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신라가 힘들어졌대. 그래서 신라를 누가 도와주냐면 고구려가 도와줘요. 광개토 대왕이. 그러면서 일본을 내쫓거든요. 일본을 내쫓는데 일본이 도망가면서 어느 쪽으로 도망가냐? 여기 금관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요. 가야가 우리나라 맨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 그 일본을 물리치면서 금관가야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싹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금관가야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이 금관가야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로 바뀌냐면 대가야가 주도하게 돼요. 대가야가 주도를 하게 돼. 그러면서 결국은 대가야가 이 쇠퇴한 금관가야 대신에 1등 자리를 먹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처음에는 금관가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한테 이렇게 휩쓸리면 광개토 대왕이 물리치면서 얘가 약해지고 대가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는 대가야가 주도하는, 금관가야가 주도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얘네들은 왕은 다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어서 누구도 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언제 망하냐? 여기 보세요.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신라 버풍왕이 정벌하죠. 그 다음에 대가야는 여러분 노트에 써있듯이 신라의 진흥왕이 정복해요. 결론을 말하면 가야는 신라에 들어간 거죠. 신라에 정복당한 거죠. 여러분 가야가 만약에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다면 역사는 또 바뀌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연맹국가여서 지배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볼게요. 부여도 되게 큰 나라였죠. 생각해보세요. 고구려의 주몽이 어디서 왔는가? 부여에서 내려왔대. 옛날에는 분명히 큰 국가였어요. 근데 얘네도 연맹국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는 왕이 이렇게 있어. 자, 얘가 짱이야. 그러면 나머지 가들, 얘네들이 이 지역에서 짱이죠. 보세요. 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여러분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지역에서 짱, 얘도 이 지역에서 짱, 얘도 짱, 얘도 짱, 얘도 짱이야. 얘네 힘은 다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얘가 마가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왕이 우가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야, 우리 이번에 고구려 정복하자. 고구려 저 땅 정복하고 우리 한반도로 나가자. 왕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얘가 난 싫어, 나 전쟁하기 싫어 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랑 가야는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국가에서 머무르면서 다른 나라한테 흡수됐죠.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달랐는지, 연맹국가 아니고 뭐였는지 다시 설명할게요. 앞에서 말한 부여 가야와 같은 연맹국가와 중앙집권국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말을 풀으면 돼요. 자, 풀어봅시다. 자, 중앙으로, 자 여기 보세요. 중앙으로 집중됐대요. 뭐가? 권력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됐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막 한가운데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통 여러분 중앙에는 누가 다스리냐면 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앙을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대? 왕한테. 여러분 여기 왼쪽 보세요. 선생님이 부여는 지웠어요. 자, 가야만 한번 보세요. 가야는 여러분 얘도 왕, 얘도 왕, 얘도 왕, 얘도 왕 권력이 다 분산돼 있죠. 6개로 권력이 분산돼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 그런데 중앙집권국가는 한 명의 왕한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뜻에 따라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냐? 자, 보세요. 자, 이 왕이, 여기 가운데 있었던 왕이 안 되겠어. 이대로는 나라가 발전이 안 될 것 같아. 뭔가 힘을 집중시켜야겠어.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왕보다 뭔가 세거나 내가 다른 왕한테 뭔가 좋은 거를 줘야 이 왕들이 나한테 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맹으로 머물지 아니면은 바꿀지 우리 선택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한테, 니네가 나한테 충성을 하면 나는 너네한테 그만한 보상을 하겠다. 이제까지 누리던 지위와 이제까지 누리던 것들을 모두 다 누리게 해주겠다. 반항하면 그 대신 죽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겠죠. 물론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뭔데 왕을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찬성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귀족이 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권력만큼은 아니더라도, 자, 이 밑으로 귀족으로 들어가면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대손손 왕이 약속하겠죠. 야, 나한테 충성하면 네 자식까지 잘 먹게 해줄게. 너는 귀족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반항하면은 그래 죽음이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권력을 거의 많이 가지고 오면서도 자, 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고서 자,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권력을 집중시키냐? 얘네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키는 거죠. 자, 이제 뭐가 달라졌냐? 이때는 얘 가운데 있는 킹이 뭔가 하고 싶으면은 얘네가 막 반대를 할 수가 있었어. 나 군대 안 보내. 나는 안 싸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왜냐면 얘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고 얘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야, 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말 들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앙 집권 국가는 뭐가 가능해지냐면 영토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치뿡 난 안 보내. 나 군대 안 보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야, 10,000명 모여 하면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영토 확장이 훨씬 수월하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걸 성공한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였냐? 여러분 65페이지에 나왔어요. 65페이지에. 그러면 선생님은 필기할게요. 너네는 줄 치면 돼요. 자, 줄 치세요. 1번. 자, 첫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통점. 영토 확장을 했어요. 영토 확장. 이제는 군대를 동원하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왕의 명성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군대 모으기도 쉽고
왕의 명성도 올라가고 하니까 영토 확장도 가능해지고 왕권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앙집권국가의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부여 같은 경우에도 가야 같은 경우에도 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왕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가 있었어. 마음에 안 들면 교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 왕은, 자 여러분 이 킹은 마음대로 교체가 안 돼. 왜? 모든 힘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니네랑 내 권력을 나눠 가져? 내 권력은 단 한 명한테만 물려줄 수 있어. 그러면 그 단 한 명이 누구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내 아들한테만 물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쓰세요. 왕위를 세습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세습해? 아들한테. 그래서 왕위 부자 세습이에요. 부자. 얘들아 이게 돈 많은 그 부자가 아니라 아빠에서 아들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새로운 통치 제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각각 독자성을 유지했대. 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만은. 그렇지만 이젠 절대 안 돼. 모든 지역이 왕의 말을 들어야 돼. 새로운 통치 제도를 만들고 귀족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권력은 왕에게 집중시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령을 반포한다. 그 다음에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자, 야, 이제부터 내 말 들어. 내 말이 법이야? 하나의 질서,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 동네 규칙 따로, 이 동네 규칙 따로, 이 동네 규칙 따로 있었겠죠. 그런데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서로 확 백성들을 묶는 거죠. 그 대신 누구 말 들어? 왕의 말 잘 들어. 여러분 관제라는 뜻은 뭐냐면 관리의 제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라고 불렀거든요. 그 관리를 등급을 매겨놓는 거야. 1등급부터 17등급, 16등급. 그러면서 자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왕한테 충성하게. 야, 너 1등급으로 올려줄게. 너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줄게. 이러면서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등급제도도 만들었어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 5번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책에 자, 불교를 수용했다. 여러분, 여기 믿는 신, 여기서 믿는 신, 여기서 믿는 신이 다 다른 거야. 막 여기는 호랑이, 여기는 곰, 여기는 독수리, 막 여기는 사슴, 여기는 돼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신이 최고라게 우기는 경우도 있고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새로운 종교, 야, 이거 믿어봤더니 더 좋더라. 더 좋은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물론 반발은 있었겠지만 이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걸 해보자 하면서 부처님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불교를 수용해서 정신적 통합을 시킨다. 여러분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줄만 치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강한 그 왕권을 가진 국가의 이름이 뭐냐면 중앙집권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를 한 다음에 자, 이런 준비를 모두 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 이 국가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전성기를 맞아요. 관제 정비도 하고 불교 수용도 하고 뭣도 한 다음에 왕권이 세지잖아? 그럼 영토 확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러면서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부여나 가야와는 다르게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가는 중앙집권국가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국가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역사탐구 그 밑에 활동 2번 보세요. 활동 2번. 그러면 불교 수용을 어떤 왕 때 했고 율령 반포를 어떤 왕 때 했고 이런 준비를 했구나 여러분이 이해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찾으세요. 직접 찾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역사탐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활동 1번 한번 볼게요. 활동 1번을 보면 가야와 부여는 왜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성장하지 못했나 그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위에 역사탐구 그 지문에서 내용을 찾으면 되거든요. 부여와 가야는 연맹국가였다. 이게 답이죠. 자, 연맹국가였는데 왜 연맹국가는 발전하기가 어려웠나? 자, 이게 답이에요. 지배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자, 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보여지죠. 첫 번째, 법률을 반포해요. 두 번째,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해요. 그러면 어떤 왕 때 했는지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고구려부터 한번 할게요. 여러분 고구려 여러분 프린트 보면은 거기 써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 4세기에. 자, 어떤 왕 때냐면 선생님이 쓸게요. 소수림왕. 여기도 소수림왕. 소수림왕 이전에 여러분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고 여러분 프린트에 써 있어요. 고구려가 망하기 직전이죠. 근데 소수림왕이 이런 준비를 하면서 율령 반포하고 불교 수용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5세기로 넘어가면은 정말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죠. 자, 여기 백제 보세요. 백제 3세기에 여러분 고이왕이 율령을 반포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톤 터치에서 여러분 누가 왕이 되냐면 근초고왕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근초고왕 때 여러분 백제는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 신라는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신라 떠올려 볼게요. 자, 법흥왕.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법자가 법률할 때 그 법자는 아니에요. 부처님 할 때 법자인데,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외웠어요. 아, 법을 만들어서 법흥왕? 그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자, 법흥왕. 이 사람이 불교 수용까지 합니다. 자, 법흥왕. 여러분, 법흥왕 다음에 무슨 왕이에요? 진흥왕 나와요? 진흥왕은 신라 전성기를 맞이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토 확장만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뭔가 나라가 안정되고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야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꼭 하세요.